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청년들의 서열 정리와 함께 북한이 새로 만들어낸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당들이 있어서 민주주의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하지만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유일한 집권당이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의 독재 통치를 강화하는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북한 노동당은 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즉 북한 전체를 유일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노동당 수하의 여러 개의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은 직맹,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은 농군맹,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은 여맹,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은 청년동맹입니다. 오늘은 청년동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청년운동을 하겠다. 역사를 움직이고 변혁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오직 청년들에게 있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김일성을 조선의 청년운동의 시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 14살인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 동맹이라는 청년 조직을 만든 것이 조선의 청년운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타도제국주의 동맹은 훗날 김일성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으로 개편되고 8.15 해방 후에는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그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북한에 사회주의를 선포한 후에는 조선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개편됩니다. 북한의 청년들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북한이라는 세습 동네를 10년씩 군복무하면서 지키는 것도 청년들이고, 북한의 가장 어렵고 힘든 건설들을 아무 보수도 없이 맡아서 건설해야 하는 것도 청년들입니다. 발전소 건설, 고속도로 건설, 철길 건설, 정말 북한의 모든 건설들은 다 청년들이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청년들은 나라도 지키고 나라의 건설도 다 맡아 하고, 정말 그야말로 북한이라는 세습 동네가 유지되게 하는 핵심 계층입니다. 북한의 기본 건설 부대인 돌격대에도 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백두산 선군 청년 돌격대, 리스복 청년 돌격대, 속도전 청년 돌격대. 북한을 지키고 유지되게 하는 핵심 계층인 이 청년들의 의식이 제대로 변화되고 바뀐다면 김씨 세습 독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북한은 한류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청년들이 탈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청년들이 진리를 알고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을 만듭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한류를 막아라, 이런 법입니다. 한류를 철저하게 막아버리겠다, 차단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한류라고 할 때에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한국 방송, 한국 옷, 한국 약품, 한국 전자제품, 어쨌든 한국 거라고 생긴 것은 다 한류입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는 기독교 문화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보면 정치범이 됩니다. 신적 존재인 김씨들을 믿고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 총살됩니다.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의 법이 말하는 신앙의 자유란 오직 김씨들을 믿고 충성하는 자유일 뿐입니다. 사실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1940년대 김일성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은 1946년에 북한의 실권을 장악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어느덧 풍요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는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은 해방을 주시고 풍요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찬양 축제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 김일성은 토지개혁은 내가 했는데 저놈들이 감사를 어디에다가 드려? 라고 하면서 막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김일성은 소련의 소비에트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배웠고 그대로 따라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의 교회들은 김일성의 탄압에 견딜 수 없어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총살하거나 감옥에 보내니 어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이 있고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고 감동입니다. 자, 북한은 이렇게 한류를 막기 위해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북한을 도와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에 한류가 들어가게 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을 법으로 막아서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요, 그렇게 김정은이 무섭습니까? 그렇게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의 카드를 쥐고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손오공의 금방망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썩은 막대기나 같습니다. 우리의 초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헌법에 뭐라고 명시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헌법에 따라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이고 북한에서 사는 주민들도 우리가 강도의 발밑에서 구원해야 할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세습 독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2천만의 우리 국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의 순서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해서 알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사랑하며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첫째이며 정치인들은 이런 바람이 온 나라에 불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김정은의 세습 독재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고 범의 굴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범을 잡는 방법을 잘 압니다. 즉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북한에서 오신 귀하신 인재들과 손을 잡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청년들의 조직을 놓고도 김씨들의 신격화를 하는 나라입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은 후 조선사회주의 청년동맹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 김정은은 김정일이 죽은 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공식적인 서열 1위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럼 북한 청년들의 비공식적인 서열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은 대가리라고 표현합니다. 좀 상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머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평양시 평천구역 봉지동 대가리 하면 한계동에서 1위이고 평천구역 대가리 하면 평천구역에서 1위이고 평양시 대가리 하면 평양시에서 1위입니다. 북한의 청년들은 사실상 공식적인 서열 1위보다 비공식적인 서열 1위를 더 무서워합니다. 바로 이 비공식적인 서열 우두머리들이 한류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